자, 그럼 472페이지에 넓이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근데 우리 수투에서도 사실 미분적분 해보았을 때 정적분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배우긴 했었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라는 어떤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었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대. 자, 그때 얘를 x는 a부터 x는 b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과 어떻다? 그대로 같다라고 얘기해봐 줄 수 있었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지금처럼 x축 아래에 그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a부터 b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또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랑 어떻다? 두 호가 반대다라는 얘기 해주는 거였지. 둘 다 넓이랑 관련은 있어. 근데 이때 그 정적분을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 정적분은 넓이 그대로라고 표현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더 자주 물어볼 거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때는 이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사실 만약 이 x축과의 교점을 c라고 한다면 a부터 c까지는 정적분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됐을 거야. c부터 b까지는 그냥 정적분 해주면 그게 넓이가 됐었을 거고. 근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a부터 b까지 함수 fx를 어떻게 해서 정적분을 시키면 그게 이 도형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할 수 있었어. 절대값을 씌워서 봐주면 되지.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가 전부 다 뒤집어 올라가니까 이 넓이가 얘랑 같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다 x축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해 주니까 그대로 정적분 해준 게 넓이와 같다라고 봐줄 수 있었던 거였지.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볼 때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함수 fx가 y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보자면, 자, 이런 함수가 있었어. y는 fx. 자, 그때 얘를 y좌표가 c인 지점에서 d인 지점까지 끊어가지고 이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여기 x축, y축.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전에 이거 하나 얘기해야 됩니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gy dy라고 해서 구해요. 혹시 이 표현 이해되겠니?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좀 보기 편한 형태로, 우리는 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을 몇부터 몇까지 끊어가지고 넓이를 구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줄 건데, 뒤집을 때 원래 그냥 그래프만 뒤집으면 그걸 보고 역함수라고 보잖아. 근데 축까지 같이 뒤집어 버리는 거야. 즉 여기가 y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림도 같이 옮겨봐봐. 그럼 쟤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겠지. C랑 D도 같이 딸려왔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색칠한 도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지금 가로가 x가 아니라 y, 세로축은 y가 아닌 x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래 함수 쓸 때 y는 어쩌고, 그러니까 세로축은 가로축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 얘도 그럼 그렇게 나타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x는 y에 대한 식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y는 fx라는 그 식에서 f의 역함수를 g라고 선생님이 잡아놨잖아. 그치? 그럼 이 식을 x는 gy라고 봐도 괜찮겠니? 함수 넘어가면 이제 역함수로 바뀌는 거였었잖아. 근데 y는 fx랑 x는 gy랑 같은 식인 거 알고 있지, 얘들아?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랑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도 같은 식인 거 맞지? 축을 같이 옮겨봤으니까 사실 바뀐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x는 g, y라고 표현을 해봐도 틀린 게 없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할 때는 가로축에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적분을 시켜봤었어. 그 문자로 되어 있는 함수를. 여기서도 가로축에 있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는 함수 gy를 y로 정적분을 시켜보면 된다라고. y가 몇에서 몇까지 바뀌는 걸 볼 거야. c에서 d까지 바뀌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되겠니? 헷갈리진 않니 혹시? 지금 이거를 좌표 축도 옮기고 그래프도 이렇게 옮겨 놓았을 때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랑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똑같다라는 거 제대로 이해되겠어? 말 그대로 다 바꾼 거야, x, y를. 여기서도 식을 이렇게 쓴 거야. x는 fy, x는 이제 y, 여기서는 y는 x로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했다 정도로 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안, 이거 좀 이상하다. 아무튼 다 옮겨 놓았을 때 사실 점의 좌표를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4였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 점이 뒤집혀졌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4,2라고 생각하지.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줬을 때. 근데 얘 x좌표가 이고 y좌표가 4야.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y좌표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x좌표를 나중에 얘기하고. 그치? 그러니까 4,2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 근데 x가 이고 y가 4야. y가 4고 x가 2야. 같은 말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축이 같이 뒤집어졌다 보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사실은 같은 걸 의미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얘를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하면서 도형의 넓이를 x라는 그 문자 대신에 y로만 바꿔놓고 정적분을 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처럼 함수 fx가 x축 위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이거 그대로 정적분한 게 넓이였었지. 아래에 있었을 때는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의 그래프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시켜준 게 넓이랑 같아졌었고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그대로 정적분한 거와 같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서 C에서 D까지 이만큼 정적분한 식이 필요해. 얘의 식은 그냥 그대로 X는 HY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축은 여전히 X랑 Y야. 이 함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넓이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자, 근데 이 도형은 Y축을 기준으로 음수인 방향에 그려진 거 아니야?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된다? 얘는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그 함수, Y로 표현된 그 함수를 Y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방향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도형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정적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그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또 섞여 있어. 이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구해봐야 돼.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야? 이 함수는 x는 gy라고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얘를 y에 대한 그 식을 y로 정적분하는 거야. 여기 a, b라고 쓴다면 a부터 b까지. 단 아까처럼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방향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을 시켰어야 되잖아. 그걸 한 번에 해주기 위해서 얘도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시켜주시면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헷갈리긴 하지. 어쨌든 뒤쪽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사실 곡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표현할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f라는 함수가 있었고 얘를 뚫고 지나가는 g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그때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라 라고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럼 보통 함수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뭘 가지고 찾아봤었니? 두 함수를 빼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쵸? 왜? 여기에서 그 차함수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우리 전에. 두 함수를 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좀 유추를 해봤었지. 그래서 요 x축 자리에 y는 fx-gx라고 하는 요 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y는 fx랑 y는 gx가 만나는 그 교점에서는 얘의 함수값은 무조건 0이지. 왜? 둘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빼면 y가 0하고 나온다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x축과 만날 거고, 요 지점에서도 x축과 만날 거고, 요 지점에서도 x축이랑 만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럼 그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뭐 이제 k라는 지점이 있었어. x좌표가 k인 지점이 있었어. 얘의 y좌표가 궁금한 거야. 그럼 fk에서 gk를 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fk, gk라는 게 결국에 이거 아니야? k라는 그 지점에서 y는 fx가 만나는 그 교점의 y좌표가 fk, y는 gx 만나는 그 교점의 y좌표를 gk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y좌표를 빼는 거지. 근데 그 y좌표를 뺀다는 의미가 요 성분의 길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니까 이 길이만 남는단 말이야. 그럼 그 길이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그 똑같은 길이를 가진 선분을 그어서 점을 찍어줬었단 말이야. 이거 기억날까? 이 짓을 계속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선 이런 선분이니까 쭉 내려와서 이만큼, 여기선 이런 길이를 가진 선분이니까 쭉 내려와서 이만큼, 얘는 뭐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쭉 이어졌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었을 거예요. 기억나겠니?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도형의 넓이 대신 어떻게 해서 구했다고? 이 식을 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했다고. 여기를 a, b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두 함수를 뺀 걸 다시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넓이가 된다고. 그치? 근데 뭐 전에 수투에서도 똑같은 설명했었는데 이게 구분구조법이랑 사실 똑같은 거지. 얘를 엄청 잘게 자르면 결국에 직사각형들로 잘라졌을 거 아니야. 거의 직사각형이랑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를 채워줄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형,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나 이걸 그대로 x축에다가 쌓아서 만드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나 똑같을 거다 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봤었던 거죠. 기억 좀 날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볼 때는 일단 그래도 교점은 찾아봐야 돼. 교점을 알아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할지를 내가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의 양 끝을 가지고 정적분을 시켜주면 된다. 누구를? 두 함수의 차에 절대값을 씌운 그 함수를.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y는 x의 대칭인 함수.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역함수라고 생각해봐도 되지. fx와 f의 역함수. 걔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그 함수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근데 사실 이건 우리 수학 하에서부터 사실 보긴 봤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어. 자, 그럼 그때
y는 fx의 역함수는 뭐 다음과 같이 그려졌겠지. yf 인버스 x. 자, 그때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이 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도형이 이 y는 x에 의해서 절반으로 딱 잘렸을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도형의 넓이나 그 위에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얘와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는 게 아닌 y는 fx와 y는 x 이 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대신 찾아서 2배를 시켜준다면 그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때 교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접근을 시켜보려면. 근데 그 교점도 어떻게 해서 찾아봐? 원함수와 역함수를 연립시키는 게 아닌 원함수와 y는 x를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찾아본다. 그것까지만 잘 알고 있어 주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괜찮을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이 이렇게 적분되어 가지고 나오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bfb-afa라고 봐줄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니? 마찬가지로 수투에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적은 있었어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는 식을 좀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a, b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럼 그때 a에서의 함수값이 fa를 의미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fb를 의미하고 있었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a에서 b까지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 맞지? 그쵸? 자, 그러면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얘는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찾아볼게. 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면은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역함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fa부터 fb까지 정적분을 시킬 거지. x축에서 적분시키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fa는 이쯤에 떨어져야지. fb는 뭐 대략 이쯤에 떨어져야겠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지금 인테그랄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근데 지금 내가 연두색으로 표현한 요 도형의 넓이가 다시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진다면 그 도형이 어디로 바뀔 거야? 지금 이 도형으로 바뀐다라는 것 좀 보이니? 지금 그림이 겹쳐져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아까 요점이 요점이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요점이 a, fa였었어. 그럼 그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니까 요점으로 바뀐 거고, 아까 여기서도 b, fb라는 점은 y는 x 대칭을 하니까 요점으로 fb, b라는 점으로 바뀌게 된 거야. x좌표 fa에서 fb까지 끊어가지고 요 넓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다시 뒤집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은 요 도형이 결국에 파란색 도형의 넓이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색칠해서
요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얘구나라고 보자는 거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노란색으로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파란색으로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아닌가? 요 도형이지. 둘 다 더한 게. 근데 걔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라고 봐줄 수 있잖아. 근데 큰 직사각형이 결국에 가로가 B, 세로가 FB니까 얘가 큰 직사각형의 넓이.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가 A, 세로가 FA, 얘가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그 둘을 뺀 게 원함수를 정적분시킨 것과 역함수를 정적분시킨 것의 합과 같구나. 이렇게도 정리를 해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되겠니?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어쨌든 47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일단 지금 얘기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다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예제 4번 한번 봐주시면은 첫 번째는 y는 sin x, x가 0 이상 2파이 이하. 자, 이 범위에서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sin x라는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얘는 한 주기 동안 x축 위에 있는 상황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상황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파이에서 한번 끊어서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를 그대로 정적분해주면 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시켜봐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어차피 우리 sin 삼각함수에서의 대칭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 둘이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뭐 방금 얘기한 대로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따로 끊어가지고 정적분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0부터 파이까지만 sin x를 정적분해서 이 넓이를 2배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걸로 계산해봅시다. 자, 그럼 2배에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자, 파이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니까 2 곱하기 2. 그래서 넓이는 4하고 나온다. 즉 이거 하나의 넓이가 2, 얘도 2. 그래서 4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y는 ln x 플러스 2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아라. y는 ln x 플러스 2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그럼 로그 함수니까 점근선 존재하겠지. 자, 얘 점근선 뭐하고 나오니? 보통은 이제 진수가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점근선이 생기는 거지. 즉 마이너스 2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x절편 알아야지. x절편부터 0까지 정적분 시켜봐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진수가 1일 때 y가 0하고 나오니까 얘는 1-2라고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보려면 인테그랄 1-2부터 0까지 ln x 플러스 2하고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ln x 플러스 2라는 거를 적분시켜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적분해 봐야 돼? 부분적분법 사용해봐야지. 미분에서 로그 함수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모르잖아. 자, 그러면 f를 ln x 플러스 2 g'은 1이라고 둔다면 f'은 x 플러스 2분의 1 g는 x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각선끼리 곱해주니까
x ln x 플러스 2 여기서는 0이랑 1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놈끼리는 곱해가지고 빼기 인테그랄 1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 플러스 2분의 x dx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 한번 해보면 자 0 대입했을 때는 그대로 0하고 나오죠. 얘 때문에 1-2 대입하면 어차피 뺄 거니까 마이너스에 1-2 근데 로그 함수에다가 1-2 대입하면 ln 1하고 나오잖아. 어차피 얘도 0하고 사라졌겠다. 자 그럼 얘만 이제 더 정리해보면 되는데 x 플러스 2분의 x야. 자 정리해볼 수 있겠니? 얘 적분해볼 수 있겠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게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에 있는지 그럼 ln 절대값 분모라고 적분할 수 있었잖아. 아니지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서 풀 거야? 차수를 낮춰봐야지. 그럼 요 식을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2라고 봐줄 수 있는 거 같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1은 그대로 x 플러스 2분의 2는 이제 뭐 이제 상수로 나중에 곱해줄 거고 얘는 ln x 플러스 2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0부터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면 얘는 0이니까 볼 거 없고 얘는 ln 2니까 마이너스 2 한 번 더 뺄 거니까 플러스 2 1-2 대입하면 1-2 근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더하고 여기에서는 ln 1이니까 사라지겠지. 따라서 2배의 2 마이너스 다시 뭐야 그냥 사라지네. 2가 사라지고 1만 남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고 있니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로그 함수 중에서 lnx를 부정적분한 거는 그냥 좀 외워주자라고 했었었지. x lnx 빼기 x였었어. 그치? 그럼 여기서 그거 좀 써보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돼? 치환하면 돼. 얘를 t라고 치환해봐. 자 그럼 적분 구간은 1부터 2까지 ln t dt 왜? dx랑 dt랑 어차피 똑같은 놈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x ln x 빼기 x에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2 대입해봐. 그럼 2 곱하기 ln 2니까 2 마이너스 2 0 돼서 사라지지. 1 대입하면 얘가 0이야. 마이너스 1을 빼니까 그래서 1하고 나와. 훨씬 간단하네 그러면. 그쵸?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그러니까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기 편한 꼴로 치환해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어. 자 한 가지 더는 사실 로그 함수 자체를 적분시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좀 봐줄 거냐면은 이 역함수가 뭐야? 지수함수지.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로 표현됐을 거 아니야. 맞죠? 제 역함수를 볼 거야. 자 그럼 제 역함수는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거든. 그럼 이 지수함수는 y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럼 얘 이렇게 그려질 거지. 그때 xy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볼 거잖아. 얘 볼 거잖아. 되겠니? 그럼 우리 얘를 뭐 하면 돼?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지. x가 몇일 때 끝나? 1일 때 끝나네. 자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의 x 빼기 2 dx 이런 거 굳이 치환할 것도 없잖아. 자 그럼 얘는 2의 x 빼기 2x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면 2 빼기 2니까 0 대입하면 1 빼기 0이니까 왜 1이야 또 마이너스 1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됐을까요? 근데 우리 넓이 구하려면 사실 정적분에 마이너스 4를 붙여야지 넓이가 됐을 거잖아. 그래서 이 넓이구나 하고 찾아봐 줄 수도 있어. 자 지금 내가 뭐하러 역함수로 본 거야 지금? 뭐하러 지금 로그 함수를 역함수로 바꿔가지고 넓이 구해보고 있는 거야. 로그 함수라는 것 자체를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그거의 역함수로 바꿔내면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 적분하는 게 훨씬 간단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적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y축 방향으로 사실 적분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걸 좀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역함수에서 넓이를 찾아보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다음 이제 5번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첫 번째, y는 2의 x승과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x는 1,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 건데, 얘는 y는 2의 x승이나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 맞죠? 그쵸? 한 놈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른 한 놈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약간 나비 모양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도형도 결국에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들 아닌가? 그럼 하나만 구해도 되는 거지. 오른쪽만 구합시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dx. 맞니? 왜? 함수들로 둘러싸인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 2의 x승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2의 마이너스 x승을 뺀 그 식을 정적분해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우리 이거를 2배 해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2배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뺄 거야. 자, 그러면 1 대입했을 때는 2배에 2 더하기 2분의 1 0 대입하면은 빼기 4지. 그래서 2 2배 하고 2분의 1 2배 하고 4를 뺀 게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 됐니?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y제곱은 x라는 곡선과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y제곱은 x. 기하했으면 사실 알지. 2차 곡선. 그쵸? 근데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이거 역함수 생각해봐. 역함수. x, y 위치 바꿔봐봐. 그럼 y는 x제곱 아니야? 그거 그냥 y는 x에 대해서 뒤집은 놈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y제곱은 x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봤어. 함수는 아닐 거야 당연히. x 하나에 y좌표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함수는 아니겠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식인 건 맞지. 자, 그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절편 2, y절편도 2.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부분의 넓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이거 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y는 이라고 정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y는 이라고 정리해서 봤다고 쳐봐. 그럼 y는 뭐랑 같아? 풀마 루트 x랑 같은 거야. y는 플러스 루트 x는 이 부분을 의미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하고 이 부분 넓이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답 나왔겠다. 자, 근데 봐봐. 얘 위에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할 때 중간에 식이 달라지지. 처음에 무리함수를 따라가다가 1차 함수로 바뀌어. 그치? 얘도 이 도형의 넓이도 처음에는 무리함수만 접근하면 되거든. 근데 그 뒤에는 무리함수랑 직선을 뺀 다음에 접근을 시켜봐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겠니? 귀찮아. 그렇게 끊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냐면 얘도 x, y 다 바꿔서 역함수라고 생각해봐 쉽게. 자, 그러면 y는 x제곱이랑 y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생각해봐. 그러면 이 교점의 x 좌표부터 두 번째 교점의 x 좌표까지 한 번에 정적분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왜? 이 사이에서는 직선이 항상 위에 있고 곡선이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곡선 뺀 걸 정적분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 되고 있어. 그러면 인테그랄 교점 찾아봐야 되죠. 연립해서 구해본다면은 얘가 1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x제곱을 뺀 걸 정적분을 시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1x의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그러면 x 세제곱부터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빼버리자.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빼면 9하고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3. 자, 다음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또 뺄 거야. 그럼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 1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지. 3이네. 3이 6. 정리하면 2분의 9라는 넓이로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근데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좋냐면은 아까 앞에서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 이 방향으로 적분을 시킨다면은 직선이 항상 곡선 위에 있다 이거야. 아,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교점에 y좌표가 필요해. 여전히 마이너스 2랑 1이라고 나오긴 할 거야. y축 방향으로 접근할 거니까 dy를 쓸 거거든. 그럼 함수도 y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요 식들을 전부 다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x는 y제곱이라는 식이고 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뺀 그 식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지.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얘에서 얘를 뺄 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2 빼기 y 제곱 dy라고 보자고. y축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식 써놓은 거 보면 결국 똑같은 식이지. 그쵸? 해서 지금 계속 문제 풀어볼 때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역함수라고 하면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굳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역함수를 바꾸어서 식을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우리가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을 때 x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지 y축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굳이 이걸 역함수로 바꾸지 않더라도. 근데 처음 해볼 때는 일단 역함수로 생각해봐. 근데 역함수로 바꿔가지고 답 나왔어. 멈추지 말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라고. 알겠죠? 그렇게 좀 공부해봐봐. 자, 다음 이어서 예제 6번.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lnx에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곡선 y는 lnx와 접선 l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y는 lnx 그리고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l 걔네들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 그렇죠? 얘들아, 우리 접선 찾는 거 기억나니? 곡선 밖에 있는 점,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작하니? 곡선 위에 이미 한 점을 t, lnt라고 해놓고 기울기, 미분계수 가지고 찾아보면 되죠. x분의 1에다가 t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t분의 1이야.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0,0을 지난다. 대입하면 t가 나오겠지. 찾아보면 y는 2분의 1x라고 나와요. t가 그러니까 2야. 교점을 찾아보면. 자, 그럼 그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 두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 괜찮겠니?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구하면 돼? 이 큰 삼각형 넓이에서 1부터 2까지 lnx를 적분한 그 넓이를 빼가지고 계산해보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이 점의 좌표가 어차피 2,1하고 나올 거라 가지고 2분의 2에서 1에서 2까지 lnx dx를 계산해가지고 답을 구해보셔도 돼요. 이거 이해되겠니 얘들아? 큰 삼각형 넓이에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빼는 걸 가지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lnx 정도는 아까 그래도 좀 기억해놓자라고 했지. 얘 부정적 부분이 뭐야? x lnx 빼기 x라고. 자, 그럼 2분의 2 빼기 x lnx에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뺄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2에서 여기에서는 2 대입하면은 그냥 2니?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 빼기 x 어디 갔어? 1부터 2까지. 자, 해서 2 대입하면은 2 빼기 2니까 결국 0 돼서 사라질 거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 남지?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1. 근데 그걸 또 빼네.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1하고 나옵니다. 계산하면 지금처럼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얘도 뭘로 보는 게 편해? x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것보다는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게 훨씬 편해. 왜? y축 기준으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0에서부터 1까지 지금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 보이지? 적분 구간이 막 어렵진 않을 거야.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잖아. 그치? 우리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봐야 되거든. 그럼 이 적분 구간에서 곡선이 항상 위에 있고 직선이 항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그때도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걸 0부터 1까지 y축 방향으로 적분을 시킨다라고 보자고. 역함수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 좀 바로 이용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적분시켜 볼 때는 주어져 있는 요 함수들을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봐야 돼. 자, 그럼 요 놈은 x는 이 y라고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요 함수는 x는 2의 y승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위에 있다고?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다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걸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적분해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2의 y승 빼기 2분의 2y 제곱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2 빼기 0 대입하면 1 빼기 0 2분의 2 마이너스 1. 똑같이 찾아봐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사실 얘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게 0부터 1까지는 직선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직선에서 곡선 뺀 걸 적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봐 줄 수도 있잖아. 중간에 함수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지금처럼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 해볼 줄 알아야 돼 얘들아. y축 방향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자, 다음에 이제 7번 보자. 자, 곡선 y는 ln x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원점 지날 거고 이렇게 곡선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 그리고 x축 요 선과 x축과 y는 2라는 요 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림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얘도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0부터 뭐 여기는 아마 찾아보면 2제곱 마이너스 1하고 나왔을 거야. y좌표가 2가 나와야 되니까
0부터 e제곱 마이너스 1까지 로그 함수를 정적분해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빼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거 정리해보려면 아까처럼 다시 한번 뭐 해봐야 돼? 부분적 분법 사용해가지고 정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서 보자고? 얘 역함수로 생각해보자고. 괜찮니? 아까는 역함수를 직접 찾아가지고 문제 풀었죠? 근데 얘 이렇게 보자. 결국에 얘를 x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것보단 y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게 훨씬 간단할 거야. 자, 그럼 y축 방향으로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봐.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는 거 맞지? 항상. 적분 구간은 그럼 몇부터 몇까지라고 보면 돼? 0부터 2까지라고 한 번에 적분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 심지어 로그 함수를 지금 x는으로 정리해가지고 볼 거니까 지수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거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네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x는 2의 y승 빼기 1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보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찾아볼 거잖아.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도 보여? 곡선이 위에 양수 방향에 있고 직선이 음수 방향에 있는 거지. 그럼 곡선에서 직선을 뺀 2의 y승을 적분해보면 된다라는 의미네. 둘 빼면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몇에서 또 몇까지? 0에서부터 2까지. 누구로? y축 방향으로 적분하니까 dy라고. 그러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바로 찾아봐 줄 수 있는 거네. 됐을까요? 자, 다음에 이제 8번. 자, 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자, 그때 fx,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보려면 교점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교점 어떻게 해서 찾아볼 거야? 원함수 fx와 역함수가 아닌 y는 x의 교점을 찾아볼 거지. 자, 교점 찾아봐 주신다면은 0, 1, 2하고 나올 거야. 둘이 빼가지고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이러한 교점이 만들어졌었을 거라고. 근데 그럼 우리는 결국 얘와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두식을 뺀 걸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시켜볼 거지. 그치? 근데 두식을 뺀 게 결국 얘 아닌가? 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 시켜보면 되잖아. 이거 그래프 한 번만 생각해봐. 근이 0, 1, 2가 나왔다는 거는 x절편이 0, 1, 2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3, 4함수가 그려졌겠지. 우리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해야 된다 이거야. 되겠니? 얘들아, 근데 이 3차 함수가 지금 1을 대칭점으로 가진다라는 거 보여? 전에 우리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찾았었어? 두 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게 변곡점이었었지. 사실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대칭점이란 말이야. 이거 두 번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6x 빼기 6은 0, x가 1일 때 변곡점, 즉 대칭점이 생긴다고. 그럼 이 도형이나 이 도형이나 넓이는 같다라는 거지. 보이면 그걸 써먹으면 좋겠지 당연히. 아니면 둘 다 해봐.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1에서 2까지 적분해서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잖아. 자, 해서 0에서 1까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정적분 시켜서 2배를 시켜보자. 자, 그럼 2배에 어차피 1 대입하면 전부 다 개수들만 더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계산 좀 할게요.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그래서 지워지니까 2분의 1 하고 나온다. 얘들아, 지금 내가 뭘 찾았지?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은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찾아봤어야 되는 거야.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 이거 찾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절반 먼저 찾은 거지.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얘를 2배 한 2이 된다 하고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던 게 뭔지, 구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건 뭔지까지. 됐을까요? 자, 해서 넓이 예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부피로 한번 보자. 자, 해서 이제 부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자,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를 앞에서 얘기한 그 정적분이라는 걸 가지고 부피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 이러한 원뿔을 하나 좀 그려봤어. 지금 이 원뿔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이 높이 있지, 원뿔의 높이. 그 방향이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놓은 그런 원뿔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줘요. 자,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를 원래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구해보긴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부피를 한번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이 밑넓이, 밑면이 쭉 아래로 선을 그었을 때가 A, 이 끝 지점을 B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X 좌표를, 그리고 중간에 X에서 X 좌표가 X일 때 이 입체 도형을 자른 그 단면적 있지, 그 단면적을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S, X라고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얘의 부피를 어떤 식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 구분구조법이라는 거에서도 뭐 이걸 직사각형으로 막 잘라가지고 이거를 무한번 잘라가지고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하면 그게 결국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거의 같아질 거다. 그래서 그걸 극한을 가지고 찾아봤었던 거지. 그쵸?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뿔을 그냥 앞에서 봐봐. 그럼 삼각형으로 보였겠지. 이 원뿔을 원 기둥으로 잘라서 다 더해버리는 거야. 이 높이를 n등분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원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부피들을 쭉 더해보자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니? 근데 이것도 엄청 얇게 자르면 그 원 기둥의 부피를 계속 쌓아 올렸다면 요 원뿔의 부피랑도 거의 비슷해졌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보는 거지. 구분구조법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좀 끌고 와본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얘의 부피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그때 A부터 B까지를 이번에도 똑같이 n등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그때 n등분을 쭉 시켜가지고 요 점을 x1, x2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거고, 자, 그럼 그때 이 한 칸의 그 길이를 델타 x라고 표현할 건데, 이 델타 x라는 건 A부터 B까지 그 선분의 길이를 n등분 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괜찮니? 자, 그리고 그 중에서 k번째 x좌표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xk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 자, 그럼 여기서 xk라는 그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단면적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 면적, 그 면에서 xk 플러스 1까지 원기둥을 만들어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거의 부피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그럼 그때 우리가 x좌표가 x일 때의 단면적을 sx라고 표현했었지. 그쵸? 그럼 이 부피는 밑넓이가 sk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겠다. 얘를 지금 밑면이라고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높이를 곱하면 되지. 근데 그 높이가 xk에서 xk 플러스 1까지 그 거리를 높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결국에 델타 x 아니니? n등분 시켰을 때 그 한 칸의 길이를 지금 델타 x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 괜찮을까? 그러면 저 부피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 xk 곱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결국에 여기 쌓여있는 원기둥들 걔네들을 다 더한 걸 나타내는 그 부피들을 다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자,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 그럼 그게 결국에 이 원기둥의 부피랑 같아질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많이 봤지 이것도. 여기를 fxk라고만 바꿔낸다면 그게 뭐야? 급수 표현이잖아. 그 급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내? 정적분으로 바꿔낼 수 있었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xk라는 건 어떻게 표현했었을 거야? a에서 시작해서 델타 x를 k번 이동했었을 거야. 즉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xk라는 것도 생각해봐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좀 봅시다. xk라는 것, 즉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걸 x라고 치환을 시켜봐. 그럼 누구를 dx라고 쓸 수 있어? k의 개수 n분의 b-a라는 거를 dx라고 치환할 수 있는 거 맞죠? 얘가 지금 xk가 얘지? 이걸 우리 x로 바꿀 거야. 델타 x가 n분의 b-a지? 그럼 얘를 dx라고 바꿔낼 수 있다고. 자, 그럼 인테그랄 구간 찾아봐야 되지. 구간은 어디서 찾아봐? x로 치환한 요식에서 찾아볼 거야. k가 1이야. n 무한대로 가는 극한 취해주면 a에서 시작할 거고 k에다가 n 대입해봐. 그러면 약분되어서 a가 사라지니까 b에서 끝났겠지. 누구를 적분해? s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그러니까 입체도형이 사실 좌표 평면 위에 올라온다라는 말 자체는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공간이 3차원이 2차원 위로 올라와? 그럴 수는 없는데 그때 요 입체 도형의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만들어서 x 좌표만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으면 돼. y축 방향으로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 지금처럼 어떤 x라는 지점에서의 단면적을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걔를 정적분을 해줌으로써 부피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겠니? 지금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예제 9번에 있는 문제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의 한 지름인 선분 AB의 수직인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선분 AB와 수직인 상태로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일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자, 문제 이해되니?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일단 요 지름의 양 끝점을 A랑 B라고 하고 이제 구의 중심이 있었겠지. 이때 반지름을 A라고 잡아줄 때. 자, 지금 얘가 입체도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냐면 앞에 봐봐. 입체도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냐면은 선분 AB, 그러니까 선분 AB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요 반원의 밑면 있지. 거기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 거기에서 선분 AB의 수직인 어떤 하나의 선분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 그럼 그때 여기에서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밑면의 수직으로 세워보겠다라는 의미야.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짓을 그러면 AB의 수직인 직선마다 해보자 이거거든. 그럼 무수히 많이 해야 되지. 무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선에서 한번 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좀 작게 만들어졌을 거야. 정삼각형이. 여기에서 그어봤어. 그럼 조금 얘보다는 크게 그어졌겠지. 여기서 그으면 조금 더 크게. 여기서 하면은 좀 더 크게. 구의 중심을 짜면 가장 크게 그려졌을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어떠한 입체 도형이 그려지는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정확한 모양까지 몰라도 돼.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 때 아까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이 정적분이라는 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 x에서의 단면적이 필요해. 그럼 우리는 x축을 가지고 어느 좌표들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선 당연히 요 선을 x축이라고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마침 구의 중심이 있으니 얘를 원점이라고 정합시다. 그리고 그때 한 x 좌표를 여기에다가 한번 잡아봤어. x를. 그럼 우리는 x에서의 그 입체 도형의 단면적이 필요하지. 근데 x에서의 단면적이라는 게 결국 누구야? 요 정삼각형의 단면적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든 x로 나타내기만 하면 끝인 거지. 자, 그럼 뭐가 필요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해. 근데 그 한 변의 길이를 얘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얘가 뭐냐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한 현이잖아. 그럼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A, B라는 지름이 있었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자, 여기에서 좌표를 x라고 잡아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길이를 x라고 생각을 해봐봐. 원의 중심에서 x만큼 지금 떨어져 있어. 그럼 그때 AB의 수직인 이 현이 뭐야? 걔가 얘랑 같은 거야 지금. 되고 있죠? 우리 이거 길이 필요하잖아. 근데 마침 여기가 수직이네. 그리고 얘가 원이니까 뭘 구워봐? 반지름도 구워봐야지.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면 요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해낼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네. 그럼 결국에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봐줄 수 있고,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그때 단면적 x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4분의 루트 3a제곱이라는 게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었죠. 그럼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곱하니까 4a제곱 빼기 x제곱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루트 3a제곱 빼기 x제곱이 x만큼 떨어졌을 때의 단면적이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근데 x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길 거야? A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각형들 다 넓이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커졌어. 넓이들 다 더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야 되지. 여기가 원점인데 반지름이 A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넓이들 다 더해나가면 되잖아. 어디까지? A까지. 아, 그럼 우리는 요 단면적을 SX라는 그 단면적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시켜준다면 그것이 결국에 뭐와 같을 거다?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와 같을 거다. 정리해보면 루트 3 곱하기 근데 마침 a제곱 빼기 x제곱이라는 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짝수차함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적분 구간이 0대칭이야. 그럼 절반만 해서 2배 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 2루트 3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a제곱 빼기 x제곱 dx로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a제곱 x 빼기 3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a까지. 자, a만 대입하면 되지. 그럼 a 세제곱 빼기 3분의 1 a 세제곱. 그럼 3분의 2 a 세제곱이네. 거기에다가 2루트 3을 곱해주자. 그럼 3분의 4루트 3 a의 세제곱이 뭐가 된다? 예, 9번에서 얘기하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봅시다. 괜찮니?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속도와 거리라고 하는 부분 이어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사실 우리가 미분에서도 함수의 미분에서도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배우긴 했었지.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일단 제목은 움직인 거리. 수에서는 근데 어떤 점 P가 움직이는 게 몇 차원상에서 움직이는 걸 본다고 했었어. 1차원상에서, 즉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였었고, 미적분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본 거야? 2차원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위치를 좀 표현을 했었던 거지. 기억날까요? 잘 기억나는 거 맞지? 그때 이제 보통 위치를 이렇게 나타냈었거든. 4개 변수를 가지고. x는 ft, y는 gt라고 해가지고 시간 t에서의 x축 방향으로의 위치, y축 방향으로의 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그럼 t가 이제 시간이 몇 초일 때 위치가 좌표 평면에서의 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몇 컴마 몇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위치라는 것을 좌표 평면에서는 ft, gt라고 해가지고 나타냈었어. 그럼 그때 우리 속도라는 건 어떻게 찾았지? 속도라는 거는 뭐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그게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찾을 거야. 근데 이제 2차원에서는 1차원은 속도라는 걸 얘기하려면 그 빠르기, 움직이는 그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얘기해 줬어야 되거든, 원래 속도라는 건. 근데 그걸 1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냈어? 방향을? 부호를 가지고 나타냈어. 근데 문제는 2차원에서는 부호만 가지고는 방향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도 좌표처럼 표현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벡터라고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 방향을 미분해서 f'(t, g') 예를 들어서 그 속도가 1,-2였어. 그럼 그 속도라는 게 뭐냐? 원점에서 1,-2라는 이 점으로 움직이는 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빠르기는 그 화살표의 크기로 봐주면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라는 걸, 평면에서 움직이는 어떤 점의 속도라는 걸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때 우리 속력은 어떻게 해서 표현하니?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찾아봤었고, 그때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타냈었어?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점이 f'(t, g')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 화살표의 크기를, 즉 이 길이를 속력이라고 한다고, 빠르기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듯이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였었지. 됐을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보자는 거야? 문제는 아니고 이 제목에서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 수투에서 했던 거 생각해봐. 수투에서도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찾아봤었어. 근데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를 찾아볼 때는 뭘 적분했었니?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했던 거 기억나? 움직인 그 크기만 봐야 되다 보니까 다 플러스로 만들어서 봤어야 되거든. 기억나지? 2차원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도 속도의 크기, 절대값이라는 게 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속도의 크기라는 걸 적분해가지고 이동거리를 찾아볼 거야. 근데 속력이라는 게 이 속도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항상 양수로만 나오잖아, 얘가. 얘를 거꾸로 그래서 적분해 준다면 얘가 뭘로 바뀌어? 이동거리로 바뀌어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이동거리라는 거를 시간이 t는 a에서 b까지 변화하는 동안 점 p의 이동거리를 만약에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한 식 있지? 걔를 a부터 b까지 간단하게 쓸게요. 적분을 시켜준다면 그게 이동거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웠었던 그 규칙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을 해봐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기억하기는 편할 거야. 당연히 이렇게 증명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외워줄 때는 이렇게 봐주는 게 편하긴 할 거고. 그럼 원래 정확하게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은
좌표값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지금 좌표평면 상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이 그래프를 뭐라고 봐주시면 좋냐면은 x는 ft, y는 gt라고 표현되는 매개 변수 t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시간이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변화하는 동안 이게 점피의 움직임이라고 할 때 점피가 실제로 이동한 그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x축이니까 t가 a일 때 x의 위치를 fa, t가 b일 때 x의 위치를 fb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점피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 곡선의 길이 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 이해되겠니? 자, 그럼 그때 시간이 t가 a에서 t까지 변화하는 동안 그때의 이동 거리를 선생님이 st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t가 되었어. 그럼 여기에 ft라는 그 지점에서 x좌표가 하나 찍혔겠지. 시간 t에서의 위치가 그냥 여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시간 t에서 델타 t만큼 시간이 조금 더 변화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별량 의미하는 거잖아. 시간이 조금 더 변화했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t 더하기 델타 t에서는 x좌표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었다라고 봅시다. f t 더하기 델타 t.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여기서는 x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x, y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y라고 표현하는 거 괜찮을까? 말 그대로 변화하는 걸 델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델타 x는 얘 빼기 얘고 델타 y는 뭐 이제 g라고 표현하니까 얘의 y 좌표가 gt, 여기에서의 y 좌표가 g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나타난 건데. 델타 x는 ft 빼기 다시 f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델타 y는 gt 플러스 델타 t 빼기 gt라고 나타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점 p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지금. 시간이 델타 t가 더 지나면서. 그러면 얘네 둘을 이은 이 선분, 얘가 곡선의 길이랑은 당연히 다를 거지. 그쵸? 이때 곡선의 길이는 일단 델타 s라고 표현할게. 시간이 변화하면서 s도 길이가 변화했었을 거니까. 그럼 이때 델타 s라는 건 분명히 선분 PQ의 길이랑 무조건 달라. 근데 만약에 이 델타 t라는 그 시간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바꿔본다면 이 q라는 점이 p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니?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사실 ft 플러스 델타 t가 ft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q라는 점이 p에 엄청 가까워졌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때는 선분이나 곡선이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자.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델타 s는 선분 pq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자. 자, 그럼 이때 선분 pq의 길이를 한번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볼게. 그러면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라고 봐도 문제없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델타 t로 한번 나누어 볼게. 그럼 델타 s를 델타 t로 나누는 것은 뭐랑 거의 유사할 거야? 얘를 델타 t로 나누는 건데 델타 t를 루트 안으로 넣어 볼 거야. 그럼 루트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는 거의 제곱 더하기 델타 y를 델타 t로 나누는 거의 제곱과 거의 유사할 거다. 그런데 아까처럼 델타 t를 0으로 가는 그러한 입체 극한을 제대로 한번 취해보잖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건 그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보통 dsdt라고 표현하지. 그쵸? 이런 변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변화율을 극한을 취하면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뭘로 바뀌어?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얘가 결국 이거 아니야? 아까 맨 처음에 이 이동 거리를 처음에 st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얘는 st라는 걸 t로 미분한 식을 의미할 거 아니야. s 프라임 t가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지 결국에. 근데 우린 st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 정확하게는? 그럼 st라는 건 어떻게 해서 구해? 다시 적분해야 되지. 얘를 적분하면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t까지.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루트 dx dt 제곱 더하기 dy dt 제곱에 루트 씌운 거.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x가 ft고 y가 gt야. 그럼 dx dt는 f 프라임 t, dy dt는 g 프라임 t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걸만 바꿔가지고 써볼게.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라는 게 지금처럼 적분을 해가지고 찾아봐 줄 수 있는 거야. 됐을까? 그래서 나와 있는 식이다 이거지. 근데 아까 뭐 여기서는 이제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이동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니까 T자리에 B 대입하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그 거리를 지금과 같은 적분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똑같은 식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명한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걸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막 이걸 직접 막 찾아봐라, 유도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맨 처음에 얘기한 거라도 일단 기억해놔.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걸 미분하면 속도, 그리고 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위치 바뀐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걸 찾아볼 때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즉 속도의 크기를 적분해가지고 이동거리를 찾아봤다는 거잖아. 근데 그건 1차원뿐만 아니라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선 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해서 나타내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그 크기를 가지고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속력을 적분시키면 이동거리가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놓고 있었나.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곡선의 길이라고 볼 건데, 얘들아 사실 1번에서는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고 두 번째는 곡선의 길이라고 이름이 다르지. 똑같아 얘들아. 근데 사실 자, 얘는 뭐냐면 보통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함수가 매개 변수 t,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각각 x좌표와 y좌표로 표현되는 이러한 함수에서는 보통 시간 t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거든. 근데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매개 변수 t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서 x가 1부터 4까지 변화하는 동안 이 곡선의 길이가 궁금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이것처럼 움직이는 거리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 줄 수도 있어. 자,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려면은 함수가 매개 변수로 나타나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야 이동거리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fx라는 이 함수를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한번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근데 복잡하지 않아? 이렇게만 볼 거야. 얘를 x는 t라고 바꿔. 그리고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때 x가 t랑 같대. 이 자리에 t 넣어주면 되지. ft라고 표현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해되겠니? 결국에 이 식이랑 이 식이 주어진다면 t자리에 x 대입해서 y는 fx라는 식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잖아. 되겠니? 자, 그럼 그때도 이동거리를 한번 표현해보자. 지금 내가
x가 1부터 4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이 거리, 이 길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지. 곡선의 길이. 그럼 t가 몇에서부터 몇까지 움직이는 거야? x가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다는 소리는 t도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다는 거랑 같은 거잖아. 왜? 둘이 똑같다라고 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루트 그 안에서는 ft라는 게 x를 t로 표현한 식인 거잖아. 그거 미분해야 되지. x를 t로 표현한 그 식을 t로 미분할 거야. 제곱해도 1이지 그러면. 더하기 gt라는 거는 y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그 표현인데 여기서는 y는 ft라고 표현한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한 f't를 제곱해가지고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되겠니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원래 있었던 dt를 넣어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어차피 t랑 x랑 같다며. 그럼 dx나 dt도 같은 거 아닐까? 그럼 이거 대신 x, 이거 대신 dx라고 써도 무방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곡선의 길이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한 4개 변수로 표현된 그 함수의 이동거리처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라고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봐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숫자를 넣었지만 x가 a부터 b까지 변화했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적분도 a부터 b까지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한 이 곡선의 길이를 찾아보는 거를 움직인 거리에서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서 풀려고 해. 이것도 그냥. 그래서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함수에서의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는 지금 얘기한 요 식을 가지고 푸는 거고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 x, y로만 표현되어 있는 그 2개의 문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함수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찾을 때는 요 식을 이용한다라고 기억해줘요. 4개 변수는 저거, y랑 x만 있으면 이거. 알겠죠? 둘 다 곡선의 길이 찾을 때 쓰는 거야.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 자, 그러면 예제 10번 문제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는 루트 3 sin t 더하기 코사인 t, y는 루트 3 코사인 t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4개 변수 t를 가지고 함수 fx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x랑 y를 4개 변수 t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 그럼 이제 t에 맞춰가지고 점피의 위치가 결정이 되긴 하겠지. 그거에 맞춰서 점피가 움직이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간 t가 0에서 2파이까지 변화하는 동안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자, 그럼 지금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식은 뭐였었어? 이동 거리를 찾아볼 때 속도 그거를 이제 크기로 바꿔낸 속력이라는 그 식을 0부터 2파이까지 다시 시간 t로 적분해서 찾아본다라는 거였었잖아. 그쵸? 그럼 이 식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식 만들어서 그냥 적분하면 끝인 거거든. 자, 그럼 그때 f't라는 게 이제 x를 t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식이니까 dx dt는 루트 3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다. dy dt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다. 뭐 그냥 미분한 거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식을 넣어야 돼? 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걸 루트 안에 넣어줘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제곱해가지고 더할 건데 위에서 그러면 3 코사인 제곱 나오지. 아래에서는 3 사인 제곱 나오지. 그 둘이 더하면 뭐야? 3이잖아. 다음에 사인 제곱 t도 나오고 코사인 제곱 t도 나와. 더하면 1이지. 근데 아직 뭐 남았어? 마이너스 2ab 얘는 플러스 2ab 이런 걸로 나오지 않니?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 다 곱해져 있는데 부호만 반대야. 없어졌겠네.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게 4래. 즉 루트 안에 들어간 게 4야. 그럼 루트까지 씌워져 있으면은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4, 즉 2 dt, 즉 4 파이가 이동거리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매초 2라는 속력으로 2파이 초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해봐주면 되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하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점 P의 움직임을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경우에 이동거리는 이 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해달라. 알겠죠? 자, 다음에 예제 11번 보자. 자, 첫 번째. 얘는 y랑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함수가 지금 주어진 거지.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선은 y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x는 0 이상 1 이하. 자,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함수에서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찾아볼 때 이용하는 식은 뭐였다? 인테그랄 뭐 여기서는 0에서 1까지로 보면 되겠죠. 그때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예 f 프라임 t 다시 f 프라임 x의 제곱 dx 요 식을 이용한다. fx라는 경우 y라는 그 함수를 x로 표현한 얘를 미분한 걸 제곱해서 넣어라라는 의미인 거야.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루트 1 더하기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나오지. 이거 제곱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4분의 2의 2x승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dx야. 자, 얘들아, 그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식을 하나의 분수로 통분시켜서 계산해 보았을 때 이게 4분의 4지. 그럼 4분의 마이너스 2랑 계산해서 이거 바로 플러스로 바꿔줘도 괜찮을까? 얘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0에서 1까지 루트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전체 제곱이다. 그럼 루트랑 제곱 없애서 봐줘도 괜찮을까? 근데 원래 제곱 루트 안에 있을 때 뭐 따져봐야 돼 우리? 부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부호 알 수 있어 우리 얘 부호? 알 수 있어요. 왜? 2의 x승 지수함수야. 항상 양수. 2의 마이너스 x승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니까 항상 양수. 항상 양수였겠죠 더해줘.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적분해봐야지. 자, 2분의 1은 그냥 밖으로 뽑아주면 낼게요. 자, 그럼 2의 x승 적분하면 그대로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적분할 때는 성미분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0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어차피 0이었네. 그래서 얘가 0에서 1까지 이동하는 그때의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곡선 x는 ln t, y는 2분의 1에 t 더하기 t분의 1. 근데 이때 t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다. 자, 얘는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아까 곡선의 길이를 물어보든 이동 거리를 물어보든 어쨌든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였잖아. 그럼 이때 이동 거리가 아니라 곡선의 길이 찾으라 그랬어. 근데 그냥 이동 거리 t가 1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동 거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뭐가 필요해? 아까 썼던 요식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루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t분의 1 제곱해 주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2분의 1 빼기 2t 제곱분의 1 제곱해서 더한 다음 t에 대해서 적분시켜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때 루트 안에 있는 식 봤을 때 t제곱분의 1 더하기 이거 우리 그냥 통분해가지고 정리 좀 해볼게요. 통분하면 분모는 2t제곱인데 제곱하니까 4t제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제곱 빼기 1 전체를 제곱하니까
t의 4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통분해서 보니까 미안해, 이거 t 4제곱 뭐라는 거야? 해서 얘는 t제곱 아예 통분해서 정리해 보니까 4t의 4제곱 분의 t 4제곱 그대로 오고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4t 제곱을 곱해가지고 더했을 거 아니야. 분자에 4t 제곱이 붙어 있을 거지. 얘랑 계산할 거지. 그럼 플러스 2t 제곱 더하기 이번에도 완전 제곱식이네. 뭐의 제곱이야? 2t 제곱 분의 t 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네. 자, 그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 있으니 이번에도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겠지. 근데 안에 들어있는 얘 부호를 따져보니까 항상 양수네.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t제곱 분의 t제곱 플러스 1인데 분수꼴이잖아.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지. 왜? 분수 2개로 쪼개면 되잖아. 그쵸? 그럼 앞에 거는 약분해서 2분의 1 뒤에 거는 플러스 2t제곱 분의 1 얘를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t 얘는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 1에서 2까지. 그럼 이제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1 대입한 건 0이니까 볼 필요 없죠. 2만 대입해주면 2분의 2 마이너스 2배 2분의 1 하고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